사기극에 대항을 해서 의사분들이 다는 아니고 이 의사분들 중에 상당한 숫자를 두 분이 장악을 하셔가지고 사이비 의료보험 전면급여에 대한 투쟁위원회를 이끌고 계세요. 그 투쟁위원회 이름이 복잡하고 좀 바꿔놨는데 저도 아직 기억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공동의장으로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좀 간사해요. 제가 볼 때 정권마다 붙어먹는 그런 간신은 처음 봤습니다. 추무진이라고. 근데 그 사람 물러나라. 왜 문재인 정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우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탄핵을 두 분이 도모를 했는데 이 의거에 실패를 하고 우리 최 원장님은 그날 이 단상에 머리를 짚고 우리 또 김 원장님은 비분관계를 하신다는데 오늘 그런 왜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보험 전면급여가 시정돼야 되는가, 이 좌절돼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저기 우리 최 원장님, 네. 지금 투쟁하시는 위원회 이름부터 플레임을 좀 소개를. 이게 워낙 문재인 정부가 짧은 기간 안에 워낙 큰 규모의 정책을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를 하고 빠르게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조직력이 있는 그런 어떤 단체를 구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석회의 형식으로 굉장히 느슨한 연대체죠. 지금 현재는 6개 의료단체가 비상연석회의라는 형식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비급여의 전면급여와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비급여 비상회의라고 저희들은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건 의료계 내부에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칭은 그 명칭을 저희들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문재인 케어 일종 저지 회의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저지 회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이제 명쾌해졌습니다. 다시는 안 잊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시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왜냐하면 처음에 그걸 할 때만 하더라도 의료보험 전면 급여를 하겠다. 지금 비급여를 없애고 다 해주겠다니까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덜어진다. 이래서 다 좋아할 거라고 문재인 정권이 좀 착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겠다는 거고 이제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조사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환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옛날에 80%가 나올 때 그 당시에 이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지지율이 60%가 안 됐거든요. 지금 최근에 또 이런 조사를 보니까 68%인가 그렇더라고요. 68%면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살 때 날 때가 69%였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재난적 의료비, 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전 국민의 5%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다 나와 계시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실손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재난적 의료비에서 자유로운 상태죠. 근데 이거를 괜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의료가 흔들리면은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나라를 구한다는 구구의 일념으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의사분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급여해서 돈을 많이 벌이려고 이해관계 때문에 이 투쟁을 한다.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려고 문재인 정권이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투쟁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앞에 문재인 정권의 이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전면급여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는 국민들도 피해를 보게 될 거고 현재의 공적 의료 시스템도 붕괴될 거고 더 나아가서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 공적인 저질 의료 시장과 일부 고급 귀족 의료 시장으로 지금 한국이 양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문재인 케어 저희들은 이제 앞에 포퓰리즘이란 말을 이제 붙여주는데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를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물론 이 내용을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전문적으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개요는 우리가 보통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히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재인 케어 이 정책이 미치는 영향, 우리 국가 사회에 미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하고 또 동시에 의료계에 미치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게 완전히 국가 사회에 미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 이것 때문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 그리고 생존권 그리고 의사들의 헌법적 자유 이런 부분에 어떤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서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운동을 할 때 저는 늘 말씀하지만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기만하면서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은 결국 동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 헌법적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해서 생존권을 어떤 위협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투쟁에 나서는 것이고 또 한편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특히 저는 의료 정책 운동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일념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재인 케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을 완전히 파탄을 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의사들의 진료권을 제한시키고 의사들의 진료권이 제한되면 왜 문제냐? 의학적 원칙에 근거한 최선의 또 양심에 근거한 최선의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사가 잘나고 똑똑해서 진료권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의사의 진료권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앞으로 조금 그 이유를 제가 좀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다 보면 결국은 재정의 한계가 재정의 어떤 제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재정의 어떤 지출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출 관리, 재정 관리, 재정의 지출 관리 이것을 하다 보면 환자들이 어떤 특정한 병원, 특정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런 어떤 의료 이용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병원에서 적절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못하면 시기를 놓치면 살아야 될 사람이 죽고 이런 어떤 보건의료 정책은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게 급진적이고 급격한 변화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그 정책 하나하나가 보건복지부, 청와대 펜대에서 불리는 정책 하나하나가 잘못하다 그 사람한테 치명적인 후유장애를 나타내거나 생명의 어떤 소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이 부분은 점진적인 그런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 의료 이용 선택권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므로 저희들이 이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뭐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 저는 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 국민, 국가 사회에 미치는 그런 어떤 매우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방금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한국의 의료보험이 좀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훌륭한 시스템이라죠. 제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 이 설립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의료보험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영자 소득을 파악하는 거,
직장 지역을 통합하는 거, 그 다음에 국민이 의료보험공단 설립, 이런 일, 또 심사평가 이런 일에 제가 다 관여를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20년 전에 다 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아까 교포분들도 계시는데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 계신 교포분들요,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그 나라의 의료보험, 특히 미국은 아직 뭐 오바마 케어나 이 트럼프 케어 이 아직 의료 통합이 제대로 안 되어서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영연방 국가들은 거의 공적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전면 교배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에 있어 본 분들이 얼마나 의료 서비스 공급이 열악한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병원에 한번 가려면 예약 잡기가 불가능해서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심지어 의사들의 수준이 워낙 떨어져서 기껏 감기 몸살이 심해서 가면 집에서 차 마셔라 이런 소리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의료 서비스가 너무나 열악하다. 그리고 의사들이 영국 가면 인도나 파키스탄,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이 의사를 줘요. 왜? 보건소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라의 교민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 우연히 한마디로 이 의사들과 국민들과 정권 사이에 이렇게 교묘하게 균형을 갖추었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현행 시스템이, 물론 의사분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전제로 해서 한다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8월 25일자에 조선일보에서 책을 하나 소개한 게 있습니다. Your Life in My Hands라고, 당신의 생명은 내 손에 있다. 영국 의사가 쓴 책이에요. 주니어 닥터라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식이죠. 이분이 여성분인데 저널리스트, 기자를 하다가 이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대를 간 거죠. 영국은 희한한 게 그 저널리스트 기자 월급이 그 당시가 지금 자기 주니어 닥터 월급의 3배였대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고귀함에 매료돼 가지고 의대를 졸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국 의료의 실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영국에 이제 보통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뭐 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잉글랜드가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같습니다. 5천만 명입니다. 2016년 NHS라고 그러죠. 영국 시스템을. NHS 시스템의 예산이 100조였어요. 100조. 근데 우리나라는 50조입니다. 근데 100조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수술 건수가 반밖에 안 되고 입원 환자 건수가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CT 찍는데 4주 기다려야 되고요. 또 감기 걸리면은, 발에 동상 걸리면, 겨울에 걸리면 여름에 치료하러 가가지고 그 사이에 다 병이 낫는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아마 지금 영연방에서 오신 분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제가 간호 시스템이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똥을 쌌는데 그 똥에서 10시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니어 닥터가 자기가 계산을 해봤대요.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니까 삐삐가 4번이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의사도 불만, 환자도 불만, 이런 시스템을 이 나라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자기 월급의 반을 4대 보험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 세계 한번 보세요.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저한테 전화 옵니다. 화상을 이렇게 심하게 입어가지고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요. 미국에 의료보험료 내려면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내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저한테 화상 전화로 보내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뭐 몇 가지 사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인도 같은 나라에 다큐멘터리 보면요, 종합병원에 기다리려고 천막을 쳐가지고 5개월 동안 기다린대요. 5개월 동안. 의사 한 명이 하루에 보는 환자가 500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나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위내시경 수가가 33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국, 인도, 캐나다,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아프리카에 뭐 그 나라 이름은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나라에 신경외과 의사가 딱 2명 있는데 2명 다 에이즈로 죽은 거예요. 치료하다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치료하다가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이태석 신부 아시잖아요. 그분은 그 아프리카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아프리카 국민들의 소원이 평생에 의사 한번 보는 게 소원이래요. 병이 낫든 안 받든 그래도 내가 의사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전에 의사 한번 보는데 10,000원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얻고 갔는데 그 당시 10,000원이면 지금 한 30만 원 되죠. 그런 나라가 지금도 10,000원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본인 부담금 3,900원으로 이렇게 전문의를 도시 자기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황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의사와 환자와 공단의 이제 절묘한 조화로 뭐 비급여라는 어떤 하나의 그 제도 때문에 겨우겨우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거를 전문가의 의견도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한 방에 시범 사업도 안 하고 바로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예? 그럼 맨날 텔레비에 뭐 선전하대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한 번 광고하려면 몇 천만 원, 몇억 원 드는 광고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 건강보험료에서 다 나가는 광고예요. 이런 국민 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서 80%의 지지율이 나올 때에도 50%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국민의 5%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재난적 재판 비용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가 변호사라서 그런가요? 자, 제가 그 예. 얼마 전에 그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예. 영화를 한번 소개해줬는데요. 그 영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영화는 좌파 감독 켄 노치라는 사람이 찍은 영화인데 영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이 경직적이고 왜곡되어서 진짜 이 복지 시스템의 대상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배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 적나라하게 해보한 영화예요. 그렇죠. 자, 영국이 내셔널 헬스케어라고 그러니까 NH에서 그걸 이제 처칠이 2차 대전에 승리하면서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의료 공영화죠. 자, 그런데 한국은 보세요. 의사분들은 전부 개인 병원을 해요. 한국의 공설 병원이 차지하는 것은 전체 병원 중에서 몇 프로입니까? 한 5 내지 7%. 그렇죠. 예, 아주 극소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예. 개인 병원이에요.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요. 그런데 가격은 정부에서 정해줘요. 그렇죠. 정부에서요.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정부에서 정하고 의사도 정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영연방 국가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은 흑인이 있기 때문에 같은 침대에 흑인하고 백인이 병상에 이렇게 눕지 못한다. 제가 공영 이 의료 시스템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사보험 시장과 뭐 군인하고 가난한 사람만 주어지다가 이걸 다시 비회사 만들라니까 국민들도 부담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국민들의 뜻이 전부 다 갈라져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도 효율적이고 국가도 비용 효율적이고 의사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지만은 그래도 참으면서 가는데 이 시스템을 최 원장님 의료 공영화라고 문재인 이 케어라고 해가 이걸 바꾸려고 하는 저 이유가 뭐 때문에 이걸 잘 돼가고 있는데 그럼 조금씩 문제점만 보완하고 서로 조금씩 더 부담하고 하면 해결해 갈 수가 있는데 이 짓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그 문재인 그 무슨 아주 사려 깊은 또 굉장히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번 대선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일정에 의해서 치러진 대선이었고 문재인 캠프 쪽에 접근을 했던 의료계에서 이제 의료 사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의료 사회주의. 우리나라 의료제도 자체가 사회주의 의료제도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더 사회주의적으로 더욱더 좌파적으로 말 그대로 영국의 NHS 시스템을 모델로 삼고 가려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의료 정책을 계속 공급을 해왔던 것이죠. 불과 이명박 정부 때도 그 무슨 무상의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그룹 중에 일부가 비급여 자체를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자체를
말 그대로 완전히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급여가 문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영역이죠. 비급여라는 것은 이 비급여를 급여 안으로 건강보험으로 끌어들여 버려야 된다. 전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포장을 어떻게 해버렸냐. 국민 건강에 보장성, 비급여를 급여로 갖고 들어오면 국민들의 보장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병원비를 국민들에 대해서 지불하는 병원비를 확 낮춰버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캠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캠프 측에서는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다. 환자들, 국민들이 내는 의료 서비스 질은 높아지면서 돈은 덜 내는 그런 어떤 정책, 그러면은 충분히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이게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걸 실천하려고 보니까 일이 너무 커져 버린 겁니다. 이 규모 자체가 너무 큰 겁니다. 지금 5년간 30조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국민들의 어떤 보장률을 63%에서 70%까지 5년 이내에 올릴 예정인데 30조의 재원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그 재정 추계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추계는 물론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완전히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100% 현재 정부의 재정 추계는 잘못됐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다른 어떤 연구들, 선행 연구들, 증거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어떤 말 그대로 70%까지 보장률을 비급여를 전부 다 전면 급여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3대 말 그대로 대학병원급에서 3대 이제 그 비급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택진료 특진료, 그다음에 1, 2, 3인실까지 병실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엄청나게 큰 부분이 간병 통합 서비스, 이 세 부분까지 다 급여로 5년 안에 끌어들여오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 그건 예전 정부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 강화, 이것도 예전 정부 때부터 해왔던 거. 그러니까 제일 핵심 문제가 뭐냐? 비급여 부분을 전부 급여로 다 끌고 와서 보장률을 높여주겠다. 그것이 5년 안에 30조가 들어간다. 근데 실제로는 30조로는 턱도 없습니다. 그 최 원장님 여기서 이제 전화 여쭤보면 예. 공짜로 해주거나 가격이 낮아지면 예. 수요가 늘어나는 게 네. 그 자본주의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요가 지금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그것이 싸지거나 그게 이제 공짜가 되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계산을 제대로 그것도 계산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료 이용이 당연히 본인이 내는 돈이 적어지면 거기다 양질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본인이 내는 돈이 그동안에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5만 원을 냈다. 의료 이용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폭증한 의료 수요 속에서 또 재정에 어떤 많은 어떤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전혀 계산이 안 돼 있다는 몇 년 전에 5세 미만 아동을 무슨 공짜로 해준다 했다가 감당을 못해가 다시 복귀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제한 그러니까 이제 수요에 대한 추산을 현재 가격으로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저 사람들이 35조 6천억인가 늘어난다는 게. 근데 그 비용이 싸지면 너나 없이 다 한번 MRI 찍어보자부터 시작해서 들어눕자 들고 병원에 안 가려면 또 다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숫자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숫자로 계산을 했을 때는 30조 가지고 택도 없을 거 아닙니까? 30조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추계들이 있는데 비급여 부분의 추계도 지금 현재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15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쓴 의료비가 69조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56조가 말 그대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돈이고 13조 정도의 돈이 2015년 기준으로 비급여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추계도 다른 연구에서는 13조가 비급여가 아니라 24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추계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비급여를 전부 다 전체를 급여로 끌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의료 이용은 폭증할 것이고 의료 이용 폭증에 따른 말 그대로 재정 소요분은 아예 그 여기 통계에서 이제 추계에서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5년 동안에 30조가 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지금 얼마 돈이 들어간다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60조가 들어간다. 어떤 경우는 100조가 들어간다. 이런 추산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단체들에서. 그럼 만약에
30조가 아니라 자기들은 30조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0조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지금 8년째 건강보험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누적된 모아둔 돈이 20조가 있습니다. 돈 써먹는 데는 또 사도 20조가 있는데 이제 법에 의해서 20조를 다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조 정도를 쓰겠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를 평균적으로 3.2% 해마다 올라가는데 많이 올리게 되면 또 국민한테 욕먹으니까 3.2% 정도 수준만 평균적으로 그냥 올려서 또 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고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그 한 해 건강보험료 수입액을 미리 예상을 해서 그 가령 올해 뭐 국민건강보험료가 한 50조가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2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조가 거친다 예상이 됐으면 20%니까 10조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0%니까. 근데 이 국고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그 중에서 20% 중에서 14%는 진짜 국고 지원, 세금에서 지원, 6%는 이제 국민건강 그 증진금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담배세입니다. 담배세. 우리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세금 엄청나게 내잖아요. 거기에서 또 돈을 갖다가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얼마나 이 정부가 이 황당한 게 그렇게 해서 국고 지원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돈을 만든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좀 걷어가지고 돈 만들고 누적 적립금 20조 중에서 10조 갖다가 또 돈 만들고 그다음에 국고 지원을 더 강화하고 약속을 제대로 지켜서 돈 만들어서 30조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8월 말에도 대전 내려가서 보건복지부 국장, 과장, 서기관 9명 만나고 왔습니다. 회의할 때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국고보조금을 아까 20%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까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정부가 20%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둬야 되는 돈이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 50조면 정부는 어떻게 했냐 그동안 꼼수를 썼습니다. 40조 정도가 거칠 것 같다 이렇게 자기들은 추계를 해내요. 미리 예상을 한 거예요. 40%에 20%만 미리 돈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50조가 거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돈을 의도적으로 국고에서 지원을 안 한 게 벌써 10조, 20조에 육박합니다. 지금까지도 비급여를 전부 전면급여하지도 않고 현재 상태에서도 국고 지원을 그렇게 꼼수를 써서 정부가 거짓말로 해서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있는 정부가 지금 무슨 수를 써서 이 지금 또 엄청난 어떤 돈을 쓰게 된 자기들 말로 30조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국고 지원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이런 말을 할 지금 자격이 있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케어는 딱 용어를 정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사기다. 딱 그렇게 용어를 아예 국민들 알기 쉽게 문재인 케어는 사기다. 용어를 딱 모토로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안보 문제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대로 못 푸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는 안보 문제가 이 과목으로 보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체육 필기 시험 쳤죠. 제 나이 또래 제일 쉬운 시험이 체육 필기 시험이었는데 어려운 문제는 거의 물리 정도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을 시험을 쳐도 50점을 못 받는 사람이 물리를 이해하는 거야. 나는 문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이 보험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일부 사람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요. 식약처장을 약사 프랜차이즈 업자시키는 거 보고 저는 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저는 의료보험이 초창기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도에 대해서 25년 전부터 전부 이렇게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참여해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자들이 하나만 봐도 지금 틀린 게요. 여러분들 여기 실손보험 안 들은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이나 뭐 다 가지고. 그럼 여기 지금 이 많은 분 중에서 3명이에요. 3분이에요. 국민의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들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의료보험에서 케어 안 되는 부분 또 거기에서 들어갔던 부분까지도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전면 급여를 하겠다면 네. 실손보험부터 손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전면 급여를 가야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거 아니면 국민들이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더 내고 실손보험은 보험료대로 낸다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의료 전면 급여가 돼서 병원에서 내는 비용이 줄어든다면 그럼 실손보험은 우리가 보험료를 낮춰야 되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지금 먼저 이걸 밀어붙여. 난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대부분 재벌회사들이에요. 이것들이 재벌하고 짜고 일어나. 실손보험회사들이 이 일로 지금 이게요. 5년 안에 실시한다지만 다 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으면 목표에 50%도 넘게 50%도 못 갈 거예요. 조금씩 가는데 그간의 실손보험들이 벌어들일 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이고 70%가 가입되어 있거든요. 3,500만 명이 가입됐는데 그 나머지 30%를 가입 안 한 이유는 나이가 많다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재벌 보험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입을 안 시킨 거예요. 저도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예. 신장 이식 수술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인당 10만 원씩 낸다 해도 계산을 해봤어요. 10만 곱하기 3,500만 35조입니다. 35조. 그럼 지금까지 그게 한 15년 동안 했으면은 한 몇천 조 되죠. 몇천 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보통 실손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보통 의료비의 90% 이상은 자기가 사망하기 일주일 동안 다 쓴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사들이, 재벌보험사들이 아주 큰일이 난 거예요. 지금까지 몇천조 원은 돈을 모아놨는데 이게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90세에 넘어가면 하루에 쓰는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일 줄은 모르겠지만 이제 어마어마한 빅딜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건이 날 때 누가 한 사람 죽으면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일 이득이 벌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제일 많잖아요. 그거는 모든 뭐 코난 도일이나 뭐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에 나오는 기본적인 추리거든요. 제가 가만히 잠을 자다 생각해 보니까 이 제도로 이익 받는 사람은 딱 하나 있어요. 재벌 보험사. 그 외에는 아무도 이익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 중에 아마 저분들도 아마 들고 싶은데 아마 들지 못해가지고 못 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명하게 딱 알아채고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손보험사하고 또 건강보험하고 연결한다고 지금 쇼를 한다고 지금 방송을 내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건강보험료는 자기 수입의 6.2%를 각출하잖아요. 모든 국민의 강제로. 이건 세금입니다, 세금. 근데 실손보험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작게 버는 사람이나 일률적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이런 완전히 성질이 다른 보험을 어떻게 같이 연계한다는 거예요. 이건 국민들을 완전히 유치원생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이렇게 보완을 한다면 손해를 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로 국민을 속이니까 사기 플러스 사이비. 여러분들, 국가가 국민들한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국가의 임무인데, 그게 정치의 임무인데, 이렇게 거짓말로 사기와 사이비를 하면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발휘해서 매일마다 촛불 시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옛날에는 낭만 의사 요즘 우리 김 원장님이 그 혁명했던 이 쿠바 혁명 체게바라 나중에 볼리비아 가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체게바라가 됐어요.